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환물현 화웨이, 눈독 들인 뉴질랜드도, 삼성전자 뉴질랜드 최대 통신사 스파크와 5G 통신장비 공급 계약,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반도체 기업 마벨과 손잡고 5G 공약 속도에 나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뉴질랜드에서 화웨이의 일격을 가한 삼성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을 보면 화웨이 4G 장비를 사용했던 뉴질랜드 스파크가 왜 삼성전자 5G 통신 장비를 선택했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데, 자, 그러면 그 대표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 이번에 삼성전자와 계약했던 그 뉴질랜드 스파크는 원래 화웨이의 4G LTE 장비를 사용 중이에요. 지금도 사용 중이고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화웨이의 장비를 중심으로 5G망을 구축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이 구축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뉴질랜드 정부의 반대로 무산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으로 주도로 한 5G의 동맹의 한 축이었던 뉴질랜드였기 때문에, 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반응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스파크는 지난해 말에 삼성, 노키아, 화웨이 3사를 우선 협상자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멀티벤더 전략으로 수정을 했고, 이 중 화웨이가 아닌 삼성을 먼저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지난해 삼성 장비를 시범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속도와 품질에서 만족했다라고 이런 반응들이 나타난다고 지금 말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뉴질랜드 진출이 삼성전자에게 주는 의미는 좀 큰데요. 그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의미는 이번 진출이 삼성전자의 뉴질랜드 통신장비 진출은 처음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진출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계약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5G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호주, 뉴질랜드 이런 쪽은 거의 없습니다. 아프리카 쪽도 좀 약하고요. 그런데 지금 호주, 뉴질랜드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라고 보는 게 가장 현명한 생각이겠습니다. 또한 이번 계약으로 삼성은 국내에서 상용화한 3.5GHz 주파수 대역 5G 기지국 등 통신 장비를 공급할 예정이고, 또 더 나아가서 28GHz 대역까지, 일단은 그것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8GHz까지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스파크는 뉴질랜드 인구가 지금 490만 정도 되거든요. 이 490만의 절반이 넘는 25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통신회사입니다. 지금 2위는 영국계 보다폰인데 영국계 보다폰과 스파크가 1, 2위를 다투고 있는 형국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스파크의 기본 전략은 멀티벤더 전략이라고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멀티벤더 전략을 통해서 지금 그때 3개의 회사, 노키아, 그리고 삼성전자, 화웨이가 이 벤더로 참여했는데, 삼성과 화웨이가 공존할까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스파크의 기본 전략이 멀티벤더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화웨이를 물리치고 먼저 선점이 됐죠. 그리고 화웨이가 동시에 스파크의 파트너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번에 체결한 계약을 확인해 보니 단독 공급 계약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다른 벤더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노키아가 될 수도 있고요. 화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화웨이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선순위에서 삼성전자에서 밀렸거든요. 이 밀리면서 당초 화웨이를 중심으로 한 5G망을 구축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현지 신문인 뉴질랜드 헤럴드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스파크와 삼성의 계약은 화웨이에게 나쁜 소식이다.
화웨이는 뉴질랜드 내 5G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들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론적으로 보면 멀티밴더로 화웨이가 나중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치열해지는 5G 경쟁에서 삼성이 먼저 시장을 선점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지역신문과 관계자들은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북미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반도체 기업인 마벨과 손잡고 5G 공략 속도를 내고 있고, 특히 미국의 5G 스마트폰 10대 중에 7대가 삼성 제품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글로벌 시장에서 화웨이의 추격에 속도를 올리는 삼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미국 시장 조사 업체인 델로우가 발표했어요.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지난해 4분기 5G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1위는 화웨이 31.2%, 2위는 에릭슨 25.2%, 3위는 노키아 18.9%, 4위가 삼성전자로 15%, 5위는 중국의 ZTE가 9.7% 순으로 1, 2, 3, 4, 5. 지금 이 5개 회사밖에 5G 장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조사 기관인 IBIS에 의하면 세계 5G 장비 시장 규모는 올해에만 378억 달러, 약 4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지금 삼성은 지속적으로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 그 다음 내용인데요. 마벨과 손잡고 5G 공략 속도를 올리는 삼성전자입니다. 이게 마벨에서 나온 옥턴 TX2하고 옥턴 퓨전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4일날 삼성전자 미국 법인은 마벨과 5G 장비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마벨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및 메모리 컨트롤러의 강점이 있는 주문형 반도체 기업인데요. 지난해에는 글로벌 파운드리에서 어베라 반도체를 인수해서 5G 인프라용 통신 반도체와 클라우드용 네트워크 반도체 역량을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사는 어떤 내용으로 협력을 할 것이냐, 그 말을 보면 양사는 마벨의 옥테온 퓨전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높은 스펙트럼의 주파수와 그리고 대규모 다중 입출력 안테나, 초저지형 기술의 복잡성을 해소하는 고집적 솔루션을 개발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저비용 고품질의 차별화된 5G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기본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은 북미 시장에서 속도를 올리고 있는 삼성전자예요. 지금 삼성전자는 지난달 28일에 버라이즌과 함께 4.2GB 속도의 5G 서비스 시연에 나섰죠. 이것을 통해서 기술력 확보와 입증에 지금 지속적으로 공을 들이고 있고, 양사는 당시 28GHz 등 초고주파 대역 8개를 묶어서 통신 속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국내보다 최대 3배나 빠른 속도를 구현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지금 미국에서 속도를 측정을 했던 것은 28GHz, mmWave로 불리는 고주파 대역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3.5GHz 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지금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올 하반기나 28GHz 대역을 깔겠다라는 내용과 지금 한국의 경제가 많이 죽었으니 인프라를 통해서 성장을 해야 돼서 올 상반기에 이것을 진행시키겠다라는 이 두 가지 말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미국 시장에서 지금 버라이즌, AT&T, 스프린트 등 미국 3대 이통사와 지금 삼성전자는 계약을 맺었죠. 5 통신 이동 장비. 그런데 지난달 24일에는 미국 5위 이동 통신 장비 업체인 US 셀룰러와
4G, 5G 이동 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국 가입자의 80%가 사용하는 4개 통신사, 버라이즌, AT&T, 스프린트, US 셀룰러, 그리고 T모바일만 빼놓고, 그런데 이 T모바일이 스프린트와 합병을 한다라는 이 소식을 똑같이 전해 들으면서 거의 대부분의 통신 장비에 삼성전자의 그 통신 장비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캐나다 통신 사업자인 비디오트론에게 4G LTE 그리고 5G 통신 솔루션을 공급하면서 캐나다 통신 장비 시장의 첫 진출에도 성공한 바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뉴질랜드에 가장 눈독을 들였던 회사는 화웨이예요. 이 화웨이를 제치고 삼성전자가 선점을 했죠. 물론 이것도 미국의 도움입니다. 미국의 도움 없이는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화웨이 통신 장비가 4G LTE를 선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계약이 되었던 것은 3.5GHz 대역이에요. 말하자면 non-safe 언론 지역인데 이 non-safe 언론 지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이런 말이 있어요. 그 3.5GHz 대역에서도 세이프트 언론 기기가 있다 라는 말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세이프트 언론 기기를 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더 확장이 되면 28GHz 대역에서도 삼성전자의 제품을 먼저 쓰지 않을까 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미국 시장은 거의 대부분 쓸었어요. 삼성전자가. 이것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기치가 더욱더 높아져 갈 건데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중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유럽, 특히 유럽은 시장이 굉장히 뚫기가 어려워요. 노키아와 에릭슨 때문에. 그리고 화웨이도 굳건히 버티고 있죠. 그런데 지금 백악관에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초대가 됐잖아요. 화웨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키아, 에릭슨, 삼성전자가 다 초대가 됐는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유럽 시장도 쓸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 내용을 나오면 제가 곧바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